먼저 교육 분야 공통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먼저 좀 여쭤보겠는데요. 동향, 안천, 용담, 주천 등 면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학년별 학생 수가 2명 이하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면 단위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 소멸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인구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력 인구의 감소와 농촌 학교의 존폐 문제는 교육 정책의 실패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 국가의 농촌 정책의 실패하고 또 인구 정책의 실패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가가 실패한 정책을 우리 지방 정부가 이것을 완벽하게 해내기는 쉽지 않고 학교 학생 수뿐만 아니고 인구가 우리 국가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 그래도 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 진안이 좀 더 나은 살만하고 매력적인 곳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은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가 잘 협력해서 혁신적인 교육 정책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주거 문제를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문제, 또 거기에 덧붙여서 문화,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야 되는데 어느 한 가지만 갖고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져요. 좀 살만한 곳이 되려면 우리 후보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마이산과 용담호, 섬진과가 다 연결해서 관광 도시도 만들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가지고 딱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최근에 보면 주택 문제를 성수나 배군의 부기도 그렇고 한 12채 정도 져서 인구가 약간 좀 늘어나는데 이걸 가지고 지속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단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후보들하고 같이 종합적인 이 대책이나 이런 것들의 정책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내야 지속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안군 교육 인구정책의 답은 학교 간 통합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2025년 9월 1일 기준 진안군 출생자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2018년에 162명이 태어났습니다. 2024년에는 86명이 태어났고 2025년 올해는 약 70명 정도 출생이 예상됩니다. 2025년 9월 1일 기준 진안군 교육지원청 자료를 보면 2020년 진안군 유치원생 수가 14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 2025년 유치원생 수는 72명입니다. 반절 줄었습니다. 2018년 진안군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2024년 학생 수는 93명, 올해 입학생 수는 63명, 작년 한 해 사이에 무려 30명이 줄었습니다. 2009년 진안군에서 155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유치원 입학생 수가 155명이어야 하는데 2025년 유치원 입학생 수는 72명입니다. 2018년 진안군에서 162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62명이어야 되는데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63명입니다. 태어난 숫자와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출생자의 부모 중 상당수가 실제 거주지는 전주입니다. 진안군이 이런 기초적인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태어나면 돈을 준다고 하니 출생신고는 진안에 하고 거주지는 전주,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도 전주, 학부모와 어린이의 모든 소비도 전주시 탁상행정이며 실패한 정책입니다. 진안군 초등학생 수와 어울림학교 농촌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초등학생 수는 2024년 66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03명으로 1년 만에 66명이 줄었습니다. 603명의 초등학생 중 실제 진안에 거주하는 학생 수는 501명이며 2명은 전주에서 진안으로 등하교하는 어울림학교 학생입니다. 청 스쿨버스를 타고 장성초, 부기초, 마령, 참개교로 등교하며 오후 4시 15분경 교육청 스쿨버스하고 다시 하교하여 전주 시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민도 아니고 친한 학생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2002년 어울림학교 학생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 73명 중 50명이 전주에서 이 어울림 스쿨버스로 갑니다. 부기초 48명 중 29명, 마령 43명 중 23명이 현황입니다. 총 164명 중 2명이 버스로 왔다가 오후 4시 15분경 전주로 돌아갑니다. 164명 중 불구 14명 진안 거주 학생입니다. 정천 조림초 농촌유학 학생 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학생 수 38명이고 이 중 35명이 농촌 유학생입니다. 실제 진안군 거주 학생 수는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 유학생 부모들께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졸업하면 진안 중학교에 입학시킬 거냐? 아니요. 부모님 진안 계속 사실 거냐? 아니요. 이게 진안군 교육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한수용의 교육 지원 정책은 실제 진안에 거주하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통큰 지원을 하여 진안군 교육의 질을 대한민국 최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진안군 인구 감소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진안군에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5개 있는데 총 학생 수 인원이 1,507명입니다. 용담에 있는 송풍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교생이 6명입니다. 한 반에 한 명꼴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협동, 어떤 사회성을 과연 배울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둔 청년 부모들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청년의 문제는 곧 우리 진안군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10수년 전부터 우리 진안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대안을 제시했고 군청에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빨리 만들어서 학생들 보완하지 않으면 폐교된다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0수년 전 이것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장승초가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요, 제 처가 졸업한 학교이며 제 아들 4명이 졸업한 학교입니다. 전교생 13명일 때 선생님들의 수고로 이 학교가 현재 70명, 많을 때는 80명 이상까지 학생이 오게 되었습니다. 장승초가 살게 되니 그 주변에 60가정, 인구수로 260명이 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젊은 부부들이 아기의 울음소리까지 들려주셨고 그 아이가 현재 중학교 2학년 정도 컸습니다. 주일날 제가 일요일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수년 전부터 학교 폐교 위기를 외치면서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공공임대주택 지어주세요라고 요청했지만 땅을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남 화순에 가면 아산초는 학교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외부인을 초청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홈스테이 방식 요청했습니다. 일본식으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와야 학교가 살고 적은 무리들 안에 협동심을 배우고 사회성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농촌 유학센터를 요청했습니다. 임실에 있는 대리초의 사례를 들었어요. 그러나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백운과 성수와 부기에 이제 임대주택이 생기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담에 있는 송풍초 전교생 6명입니다. 주천 10명입니다. 안천초 14명, 공양에 19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제대로 체험학습 한번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서 체험학습 현장에 다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과 주천, 안천 이런 데는 공동으로 운동회를 할 정도고요. 내년에 동양은 합류해서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4개 학교를 전부 다 살려야 되느냐, 여기에는 저도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4개를 2개 정도로 통합한다든지 해서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데는 특성화 학교로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난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적은 만큼 1대1 맞춤형 진로 교육을 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1년 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정책이 사라지는데,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 중간 조직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인구 감소 문제는 교육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우리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잖아요. 이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시킬 거냐는 문제가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처방하는 그 방식이 될 건데, 지금 제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이런 부분들, 또 이번에 기본소득 시범지역 유치가 실패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할 거냐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과연 앞서가 있는 다른 지자체 산업들을 따라가서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재생에너지를 우리 지역에 규모화 있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이런 그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지만 교육의 문제는 늦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자 기간 다 끝나면 다시 뭐 돌아오지 않는 기간이라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학부모 입장을 많이 벗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교육 분야에 대한 고민이 많지 못했는데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운영을 어떻게 개편하고 뭐 맞춤형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우리가 행정이 해야 될 얘기인지 이제 이런 부분은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역의 우리 자원과 연계해서 뭐 농산어촌의 이제 도시의 그 교육 환경과 다르니까 뭐 농산어촌의 뭐 교육 특구를 지정해서 뭐 주거나 돌봄이나 교육이나 교통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해주는 방안들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행정이 주도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포션이 있잖아요. 학생 수 위주의 이 교부금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돌려줄 거냐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 충분한 토론이 안 되고 있고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 형태로 기본소득을 주듯이 그 학생들의 생활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고 오늘 토론의 주제 중에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지자체가 어떻게 그 협력적으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할 거냐 이 문제가 주요한 문제 같은데요. 다음 질문에서 또 더 깊이 토론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 지역에 사람들이 오고 떠나지 않고 살아가면서 아이들도 키우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교육의 문제가 뭐 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자체와 교육청과 학교와 교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후보 중에 어울림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사를 오지 못해서 그렇게 전주에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통학버스를 타고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한 반에 한 명보다는 한 반에 5명, 10명 있어서 아이들이 협동심도 배우고 또 사회성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자체대로 우리가 고맙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더 높은 교육의 질을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이사 올 수 있도록 이런 긍정적 마인드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면지역 작은 학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력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학력 신장은 교육의 한 주체인 지역사회와 단체장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면지역 학생들은 버스 운행 시간이 맞지 않아 읍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습니다. 또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료 간의 협력과 사회성을 배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님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력 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수영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지난 2025년 입학생 수가 진안초 22명, 중앙초 7명, 주천초 0명, 용담초 0명, 청수초 1명, 오천초 1명, 안천초 1명, 공향초 1명, 백운초 3명, 조림초 2명, 마령초 5명, 부기초 6명, 장승초 14명. 이 학생들을 위해서 통합이 시급합니다. 사람에 따라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겠지만 빠르게 통합하지 않으면 진안군 교육의 질은 더 떨어집니다. 면 학생에 맞춰 스쿨버스 시간과 수업 일정, 읍내 교육 프로그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통합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며 한시용이 공약한 진안군 교통체계 개편, 마을 구석구석까지 행복버스가 또 다른 방법의 하나입니다. 가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학교에 10명 학생이 있는데 군에서 한 학교에 보조금을 1년 1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한 학생이 1년에 100만 원씩 교육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10개 학교를 통합하면 한 학생 1년에 1천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이 10배 높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진안군에서 2025년 교육 지원 사업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총 금액이 23억 정도 되는데 제가 이걸 면밀히 싹 봤어요. 근데 뭐 저 한방고등학교 본관 재건축에 2억 1천만 원을 지원하고 뭐 여기는 여러 가지가 진짜 아닌 것이 많은데 그랬는데 23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라는 것은 요 23억 플러스 학생들한테 최대한 좋은 교육의 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통폐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이 갈 곳이 없다 하여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시용은 진안군과 군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의 진로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진안군 학생들은 군수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한시용이 빠르고 과감하게 통합을 추진하여 진안군 교육의 질을 전국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을 이제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행정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되면 교육청과 우리 중간 교육 중간 조직과 자문단과 행정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또는 교육을 심도 있게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권입니다. 사실 지난 읍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또 면으로 벗어나면 교통편이 불편해서 진안에 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교통의 약자, 곧 교육의 약자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권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택시를 동원하고 행복버스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안에 나와서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밤에는 9시 정도의 마지막 차로 다시 면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로 인해서 방과 후에 통합 돌봄이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 수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울림 학교라도 해서 학생 수가 많아져야 우리 아이들의 사교성이 늘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학생 수가 너무나 현저하게 부족해가지고 여러 학교가 묶여서 공동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현재 안천, 용담, 주천 학생 수가 적어서 세 군데가 모여서 운동회를 하고 있는 이 현상. 그러나 이것이 통폐합만 된다고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된다. 아직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저는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예전에 있다가 사라진 제도, 백두산 기행부터 상해 임시정부를 탐방해서 견문을 넓히게 도와주고 싶고 영어권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들을 각각 한 20명씩 선발해서 1개월씩 보내가지고 국제적 마인드를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업에 매진하고 싶은 친구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밀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쯤에는 우리 친구들 학력을 전반적으로 진단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국, 영, 수 어려워지는데 여기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통합 돌봄을 우리 학생들이 접할 때에 조금 더 그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통합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AI 활용법, 그 다음에 지난해 생활, 문화, 예술 동아리가 68개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고원길 있습니다. 고원길을 통해서 우리 지난해 문화와 역사를 느끼게 하고 봄에 진달래 꽃을 따가지고 화전을 붙이고 또 철렵을 해서 매탕을 만드는 이런 경험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실력과 인격과 따뜻한 마음을 우리 아이들로 키워내서 꿈 넘어 꿈을 아이들로 키워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역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멋진 친구들로 키워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 학습권 보장이나 학력 신장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홍자가 지방정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본적인 원인. 그래서 지방정부 원인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게 관계된 부분이 사적인 공적인 얘기 중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개입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데서 좀 숙고를 해보고 있다. 뭐 같은 케이스는 이게 뭐 교육 관점, 생활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 문제화되어 있는 게 무진장 버스를 공용화하는 부분들. 그래서 노선 배치권을 진안군이 문제에 맞게 해결할 수 있게 그 배치권을 와야 되는, 배차권을 받아 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무진장 중에 그 공용화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이나 뭐 이제 이런 것만 따지다 보면 뭐 동양에 한 사람 있는 학생을 위해서 버스가 8시, 9시에도 배차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학부모 간에도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장역의 버스는 공용화를 하되 그 공용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합의가 좀 철학적 합의, 가치에 대한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동료 간의 사회성이 부족해진다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우리 지역을 자기 고향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 친구하고 교제나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추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지역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
사회성을 키우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뭐 학교 간에 뭐 이제 옆에 옆 동네 작은 학교들끼리 서로 연대해서 뭐 교육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업을 할 수 있는지. 뭐 수학여행이나 뭐 체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학교 뭐 몇 사람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같이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변화잖아요.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 경제성을 가진 학부모들은 교육 인구가 적으면 교육의 성과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져요. 그 얘기는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교육 인구 감소를 교육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좀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학습권 보장의 문제는 사실 뭐 이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우리 무진장 여객하고도 연관이 되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 DRT 수요 응답형 버스 체계를 학생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걸 도입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학습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별게 아니라고 보고요. 그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증진시키고 사회성을 높일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학교 통폐합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학교 통폐합의 문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를 통폐합하고 싶지 않는 욕구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적은 학교에서 다녀서 학력이라든지 사회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친구의 아들이 그 반은 그래도 아이가 있어서 4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어떤 친구는 약간 좀 장애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3명이 자기도 학교 다니기 어려운데 그 아이까지 3명이 같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뭐 좀 돌봐줘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4학년까지 다니다 5학년 때 전학을 시켰는데 그 아이가 부모를 그날 학교 갔다 와서 엄청 감사하다는 뜻으로 안아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사회에 우리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적은 학교를 그대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농촌 유학이라든지 어울림 학교를 통해서 도심에 있는 학생을 받아서 우리가 지역 공동체를 계속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또 그런 아이들이 우리 지역하고 좀 관계가 없다. 우리 관계가 없는데 이제 왔다만 가버리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화하면 되거든요. 또 우리 지역을 잘 알리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서 우리 아이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 학습권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어울림 학교까지 온 애들이 합치면 1000명이 안 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면 1000명이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심화하고 또 수월성을 어떻게 높여서 그 아이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 할 거냐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의 인재 또 우리나라의 인재로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하고 안 하고 해야 될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어떤 것이든지 하여튼 붙잡고라도 해야 될 사항이다.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호규 후보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안을 지켜낼 인재 양성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년층의 외부 유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진안에서 자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려면 자립을 위한 교육과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살 집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의 이런 정책적 배려가 청년들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정착 의욕을 북돋을 거라고 봅니다. 진안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진안의 인재로 키워내고 이들이 진안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천춘진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은 청년들조차 지역을 떠나는 현상을 우리가 조금 전에 교육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가 심각한 것은 곧 우리 청년의 문제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면 진안의 미래의 문제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주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주거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LH와 협력해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100세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하셨을 때 진행하셨던 우리 청년수당 도입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우리 진안에 약 5천 명의 청년이 아직 계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0억 정도 예상하는데 지방 소멸 위기 대응 기금으로
보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군수에 출마하면서 비슷한 공약을 냈는데 조금 보완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는 진한형 연금제도 또는 진한 기본소득입니다. 저는 이것을 벌어서 드리겠다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거주 인구 23,500명으로 생각했을 때 564억입니다. 조금 더 인원을 충원하면 600억 정도가 되겠죠. 이 600억 정도가 지역에서 화폐로 움직이게 되면 진안에서 창업하기가 좋습니다. 1억 매출을 올리는 일자리 600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달에 용담댐 주변 규제가 해제된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지금 방식대로 하면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돈 있는 사람, 정보 있는 사람, 건설업자가 건물을 지어버리면 우리 청년들 거기 가서 그릇 닦기나 하고 서빙 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들어가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방학에 한 달씩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턴제도 넓히겠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을 넓혀서 한 달 하는 것을 열흘 또는 2주씩으로 나눠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양한 중간 조직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우리 진안 사회를 만들어낼 텐데 이 다양한 중간 조직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면서 융복합 견문을 넓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를 해나가게 만들어서 올바른 가치관과 실력과 인격과 따뜻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꿈 넘어 꿈을 가지고 진안을 사랑하고 이끌어갈 인재로 키워내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뭐냐 뭐 이런 정의를 먼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필요를 따라서 하는 것이 우습기는 하지만 사실은 잘 가르친 자식은 국가에 엇나본다고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지역 인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을 있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노르웨이가 그 수산업 강국이잖아요. 근데 노르웨이를 보니까 이 대구잡이가 이제 그 주요 수출 품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들한테 방학 기간에 그 대구 가공 공장에서 일을 시켜요. 근데 그 최단시간 일을 시키고 그 고액의 그 월급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월급을 주기 위한 수단, 생활비를 벌어가라고 하는 그런 수단이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이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그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자기 지역,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금방 천주진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일자리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우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성장기 때부터 계속 되어야 나중에 진안을 떠나 있어도 항상 진안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제 우리 지역 인재들 중에서 청년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거냐,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보면 행정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프라를 구축해주지 않으면 청년들이 여기 있을 수 없고 또 뭐 실패하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애써서 신용불량자 된대요. 가만히 있으면 신용불량자 안 되는데 애써서 농사짓고 고생해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을 우리 지자체가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청년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가는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 양성에서 정착하는 것까지 얘기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 인재 양성은 우리 아이들을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우리 지역에 맞는 인재를 만들어내고 또 여기에서 잘 교육이 된 아이들이 우리 진안뿐만 아니고 국가에도 가서 동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 교육청은 보편적 교육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지자체가 그 아이들을 소질과 창의적인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수월성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맞춤형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23억 정도 교육청에다가 지원하고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있어요. 이 정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에게 맞는 교육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인재를 만들어서 우리 진안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예전에 뭐 그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 청년 창업기금 같은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청년 창업기금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서류를 내고 하면 행정이 그 다치하지 않고 밖에 위원회에서 이게 가능하면 돈을 준다. 당연히 실패할 걸로 봅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빚에 굴려서 벗어나고 제대로 그 계획대로 실행을 했으면 그 부채는 탕감해 준다. 또 창업하겠다고 또 서류 두면 또 받아준다. 그래서 우리 지난 아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지난해 가서 창업을 하는 아이들은 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몇백 명 중에 한 명만 그런 창업이 잘 성공되면 우리 지난은 땡큐입니다. 먹고 살 길이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뭐 주거나 이런 문제들은 엊그제 전주 가서 봤더니 전주는 10,000원 청년주택을 공급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 진안이 10,000원 청년주택하고 경쟁을 해서 돈으로 주는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에게 맞는 주거, 우리에게 맞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약은 지역에서 자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년층의 외부 유출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 공약이 관광과 스포츠를 통한 유동 인구 증가이고 탑사로만 집중되는 관광객을 진안 전역으로 유입시키고 진안의 농산물을 고가에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한시용은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유력 교육감 후보와 협의하여 진안군 내 학교의 단계별 통폐합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며 진안에 실제 거주하며 공부한 학생들에게 통큰 지원으로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이 다 다릅니다. 대한민국에 좌뇌가 발달한 예체능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둘째가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니고 대안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받고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막둥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드민턴 운동을 했어요. 고향 시청까지 가서 전국대회 우승도 하고 저희 아들 둘은 그렇게 대안학교나 이런 스포츠 예체능으로 키웠습니다. 한시용은 폐교되는 학교를 예체능 인재를 발굴하는 기숙형 대안학교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린 예체능 인재가 진안의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전국의 부모들에게 진안군 예체능 대안학교를 적극 홍보하여 특별한 재능이 있는 내 아이가 진안의 대안학교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진안으로 이주하게 하겠습니다. 아이 교육을 위해 진안으로 이주하는 젊은 부모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아이와 함께 진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습니다. 한시용표 인구 정책이며 교육 정책입니다. 한시용은 군수가 돼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와 어린이가 진안으로 오고 싶어 하게 할 것이며 청년이 모이는 곳, 젊은이가 들어오는 진안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학생 교육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복지교육, 친절교육, 역사교육도 진안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 복지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12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 할머니도 동양면에 살고 계신데 105세신데 뛰어다닙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 정년 65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진안군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생 2막을 한시용이 책임지겠습니다. 인생 2막을 행복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 예산을 대폭 상향하고 한시용과 군 직원이 어르신의 민원을 대행하는 민원 대행 복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는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의 친절 교육으로 민원 서비스를 전국 최고로 높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인척이 군민이고 민원인입니다. 진안의 주인은 우리 부모, 형제, 친인척이며 군민입니다. 군민에게 친절하고 군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할 것이며 성과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군수 눈치를 보지 않고 군민의 눈치를 보며 군민의 친절하고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을 승진시키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존심을 세워야 진안이 발전합니다. 자, 지금 진안을 지켜낼 인재 양성 비전에 관해서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하실 분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학교 통폐합이 당장의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특성화 교육으로 외부에서 학생을 유치하려면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자유롭게 2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원인 제공은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문제 제공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동의하고요. 이제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분야냐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섣불리 구체적인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학습이 좀 부족한 부분들, 또 저희가 이제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잘 파악해서 좀 더 공부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통폐합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수년 전에 장승초가 폐교 위기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장승초를 졸업했고 제 아들 큰아들이 4학년 때 합반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지요. 그런데 그때 혁신학교 하면서 살리는 과정을 보면서 학교가 살아나니까 주변에 인구가 옵니다. 아까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떠난다고 하지만 교육이 살면 일자리를 놔두고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만큼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도 공공 임대주택 만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홈스테이 방식 우리 지금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홈스테이 방식으로 새로운 건물 짓지 않고도 아이들이 옵니다. 초등학교 때에 홈스테이 했던 기억이 얼마나 좋게 인식이 됐냐면 신혼여행 갔다가 자기 부모님한테 가기 전에 홈스테이 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방문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밀어붙인다? 저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농촌 유학센터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만큼 하고 그 후에 안 됐을 때 통폐합은 고민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다 이렇게 자꾸 말씀 두 분이 하시는데 이게 바닥 치고 지하실 들어가서 올라오려면 못 올라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담초 0명 올해 입학생 수가 주천초 0명, 성수 5천, 안천, 동양초 1명씩, 조림초 2명, 백운초 3명, 부기초 6명, 장승초 14명, 중학초 7명, 제일로 많은 진안초가 22명입니다. 지금 바닥 쳤습니다. 지금 저 통합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미래 교육을 생각해야지. 안 늦었다? 저 이거 동의 못합니다. 영병인 학교 이렇게 많은데 통합이 안 돼요? 통합하면 안 돼요? 예, 한수영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통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을 보자라는 것이죠. 그게 통폐합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장승초의 사례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폐합은 때가 되면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저도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정천에 가면 아토피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 지난 공고생들이 기숙사 수리할 때 썼던 임시 기숙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 지금 놀고 있습니다. 거기를 만약에 농촌 유학센터로 돌려가지고 학생들을 받으면 80명에서 100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할 거 해보면서 뒤로는 통폐합을 고민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후보들은 자기가 나온 학교가 통폐합된 분은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통폐합된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뭐 열을 내면 제가 열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학교가 통폐합되고 나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라든지 지역이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주민이 우선할 거냐 또 뭐 학생의 예를 들면 사회적 교육이 우선할 거냐 이런 것들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통합을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농촌 유학이라든지 어울림 학교라든지 어떻게든지 우리 공동체에서 학교를 좀 유지해 보려고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고 나서 도저히 안 되면 당연히 통합을 할 수가 뭐 학생 수가 없으니까 뭐 통합 아니라 학교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아픈 건 제가 가장 많이 아픕니다. 저는 통합돼서 없어진 학교의 출신이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 비전을 보면 또 아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전 지역의 인구가 느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산업의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신산업들이 생기면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지역이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들 하시는데 이번에도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유치된 지역들이 뭐 1000명 이상 인구가 단기간에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농촌으로 이주해 올 도시에 사시는 그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농촌이 우리 지방정부가 정책만 잘 꾸리면 뭐 인구가 뭐 적어져서 뭐 교육인구가 감소해서 걱정을 한다 이런 그 우려는 결과적으로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면 이런 문제는 뭐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느꼈던 걸 잠깐 말씀드리면 진안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또는 교육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30년 동안 지역 아이들의 학습권 또 그 학교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나 일정 부분 노력을 했으면 했지 진안군은 손 놓고 있었거든요. 지역에 유휴 공간들이 있고 유휴 자원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우리 정치인이나 기성 세대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